내 이름은 카자마 코토코, 30살 전업주부입니다. 나는 데릴 사위인 료스케와 아버지 신타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코토코,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료스케, 조심해서 다녀오게.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우리도 아직 자녀가 없었지만 우리들은 화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나 놀러 왔어. 아빠, 코토코. 언니, 어서 와.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처제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에 뵙네요, 형부. 잘 왔네, 미하루. 유지로, 편하게 놀다 가게. 네, 아버님,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끔이긴 하지만 지방에서 언니네 부부가 놀러 오기도 합니다. 있잖아, 코토코. 밥은 아직 멀었어? 이봐, 미하루. 손님 주제에 그렇게 재촉하면 안 되지. 뭘 그렇게 눈치를 보는 거야, 당신은? 여기는 우리 집이고 우리는 일부러 먼 곳에서 찾아온 손님이니까 조금은 멋대로 굴어도 상관없다고. 그렇지, 코토코? 아, 언니는 원래 이러니까 괜찮아요, 형부. 그런가? 그렇다면 상관없지만. 옛날부터 언니인 미하루는 제 멋대로인 성격이었지만 아주버님인 유지로 씨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그 제멋대로인 성격이 박차를 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는 거지만 언니인 미하루가 제멋대로인 성격이 되어버린 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아빠,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던데 진짜예요? 빨리 병원으로 오려무나, 코토코. 미하루도 곧 도착한다고 해. 알았어요, 아빠. 되도록 빨리 갈게요. 지금부터 11년 전 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상태는 어때요? 우선 한시름 놓았단다. 지금은 진정되었어. 모두에게 걱정 끼쳤네. 미안해. 이제 괜찮아. 엄마, 깨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무리하면 안 돼. 분명히 피로가 쌓인 거야. 그러니까 푹 쉬어. 그렇니? 고마워, 미하루. 언니 미하루에게 어머니 미나토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미하루 언니에게 어머니는 유일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언니에게 어머니가 쓰러진 것은 우리들 이상으로 충격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아버지 신타로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을 고백했습니다. 미하루, 코토코, 사실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 뭔데, 아빠? 혹시 엄마 상태에 관한 건가? 주저하면서 말을 꺼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그때는 솔직히 내 직감으로는 나쁜 걸로밖에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아빠! 뭔가 착각한 거지? 아니야, 정말이란다, 미하루. 나도 별로 믿고 싶지는 않지만 의사 말로는 엄마의 수명은 이제 반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구나. 그리고 그 후 어머니는 수명보다 반년 이상을 살고 1년이 조금 지나서 먼 곳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미하루 언니는 변해버리고 만 걸까요? 나왔어. 미하루가 집에 왔다고. 언니, 또 그렇게 마신 거야? 마시고 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코토코. 이렇게 많이는 못 마셔. 미하루, 적당히 하지 못하겠니? 젊은 여자가 매일매일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마시고 다니고 부끄럽지도 않은 것이야. 이제 미성년도 아니니까 하나하나 잔소리 좀 그만해 줄래요? 있잖아, 미하루. 엄마가 죽고 나서 외로운 건 알고 있단다. 나와 코토코도 같아. 그리고 엄마가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니?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 아빠 말이 맞아, 언니. 엄마도 지금 언니의 모습을 본다면 절대로 기뻐하지 않을 거라니까? 뭐야? 동생인 너까지?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는 거야? 그 후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듯 5년 동안 남자들을 갈아치우면 홧김에 결혼,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파국을 맞았으며 언니 미하루는 또다시 타락한 생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언니가 재혼을 하게 된 건 2년 전 미하루 언니가 카고야마 유지로 씨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고 언니는 타락한 생활은 그만두었지만 제멋대로인 성격은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지로 씨도 겉으로는 괜찮지만 언니와 똑같이 제멋대로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제, 마실 것 좀 더 가져오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코토코, 내가 할 테니까 요리 준비에 집중해도 괜찮아. 고마워요, 료스케 씨. 부탁드려요.
오, 료스케가 가져다 주는 건가? 자, 잘 부탁해. 그건 그렇고 아빠, 좀 야윈 거 아니야? 체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기는 하더라고. 역시 늙었나? 아, 또 그러신다. 아버님은 농담을 너무 좋아하신다니까요. 아직 창창하시다고요. 조금 있으면 60이라니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가? 말이라도 고맙네, 유지로. 언니와 유지로 씨는 놀러 오면 거만한 표정으로 생각 없이 말을 내뱉습니다. 생각해서 말하거나 겸손이라는 단어는 이 둘에게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갔네. 매번 미안해. 일이라도 없으면 조금 더 도와줬을 텐데. 코토쿠 힘들지? 고마워 료스케 씨. 있지? 이런 말은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당신 언니도 그렇고 남편인 유지로 씨도 그렇고 너한테 너무 어리광 부리는 거 아니야? 다음에 오면 내가 뭐라고 한마디 할까? 예의 좀 지키라고. 고마워. 하지만 아직은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 더 지켜보고 싶어. 미안해요 료스케 씨. 그래? 그래도 무리는 절대로 하지 마. 남편인 료스케 씨는 나를 걱정해서 둘에게 한마디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쩌면 언젠가 알아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 나는 료스케 씨에게 아직은 지켜보고 싶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상황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나쁜 쪽으로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코토코, 걱정 끼쳐서 미안하구나. 조금 굴러서 허리를 다치고 말았어. 하지만 그건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허리를 살짝 다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세가 안 좋게 넘어져서 부러진 허리뼈가 신경에 닿아 거의 걷지 못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시간이 흐르자 아버지는 간병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언니, 나 말할 게 있어서. 코토코, 오랜만이야. 잘 있었어? 언니, 진지한 이야기야. 잘 들어? 뭔데? 바쁘니까 빨리 말해줄래? 아빠가 지금 허리를 많이 다쳐서 간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야.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이어도 좋으니까 도와주러 와주지 않을래? 우리들만 하려니까 조금 간호가 벅차서. 남편이랑 얘기해볼게. 가게 되면 연락할게. 나는 언니 미하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언니네 부부는 친정으로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와 남편 료스케 씨는 그런 상황에서도 성심을 다해 아버지를 간호해왔지만 그런 성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몸은 날이 갈수록 움직이지 않게 되었으며 돌봄 서비스를 병행하지 않으면 간호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가버렸습니다. 코토코, 료스케, 매번 민폐를 끼쳐서 미안하네. 아빠, 민폐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게다가 가족이니까 서로 돕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버님. 서운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가?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그거에 비하면 미아루네는 내가 이렇게 된 뒤로 아예 얼굴을 비추질 않는구나. 아빠에 관한 건 말은 해두었는데 바쁜가 봐.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서운한 듯 중얼거리셨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알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놀러 오면 아버지의 간호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게 싫으니까 언니네 부부는 집에 얼굴을 내밀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렇게 아버지는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잘 들으렴. 나는 이제부터 점점 상태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한단다. 조만간 계속 누워있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둘이 간호하는 건 힘들다고 생각하면 요양시설에 입원시켰으면 해. 잠깐! 아빠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될 리가 없잖아요. 코토코의 말이 맞습니다. 아버님,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할 수 없는 일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고 집에서 간호하는 게 한계에 다다른 것을 느낀 아버지는 혼자서 요양시설 담당자에게 연락하고는 그 후 아버지는 스스로 요양시설에 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하고 결국 아버지는 요양시설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빠, 오랜만이에요. 아무 일 없었죠? 아버님,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오랜만이구나, 료스케 코토코. 너희들이야말로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구나. 있잖아요, 아빠.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왜 시설에 입원하시려고 강행하신 거죠? 미안하구나. 너희들에게 성의 없이 멋대로 해서. 하지만 솔직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서. 눈을 뜨고 볼 수 없으셨다니요?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눈치를 못 챌 줄 알았니? 너도 료스케도 꽤 무리하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단다. 무리라니? 그렇습니다. 무리라뇨. 둘 다 너무 상냥하구나. 그러니까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거란다.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내 간호를 한 거지 않니? 그 상태라면 둘 다 쓰러지고 말았을 거네. 그런 거를 입 다물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어? 아빠, 죄송해요. 사과는 내가 해야지. 둘에게 미안하구나.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다시 여름을 맞았습니다. 료스케 씨와 시설에 상담을 받으러 가기로 한 날의 전날, 요양시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카자마 코토코 씨 전화가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신타로 씨의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생각보다 더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의사가 가족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바로 그쪽으로 갈게요. 나는 직원으로부터 아버지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듣고 병원으로 빠르게 향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이 다음은 직접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 카지마 신타로의 딸입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그렇게 안 좋은가요? 병원에 도착한 나에게 담당 의사는 말하기 괴로운 듯이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뭔가 치료할 방법은 없을까요? 아쉽지만 이렇게 암이 진행되었으면 항암 치료도 의미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는 담당 의사에게 아버지의 수명이 앞으로 한 달 남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아버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아빠, 병문안 왔어요. 고토코 왔구나. 미안하구나. 또 걱정 끼쳐서. 하지만 금방 나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음에 다 같이 밥이나 먹으러 갈까요? 그런데 가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무리네. 미안하구나. 마지막까지 걱정 끼쳐서. 아빠도 참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가실 수 있어요. 고토코는 거짓말이 서툴구나. 내 일은 내가 더 잘 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각오는 이미 했고 모르는 채로 후회는 하고 싶지 않아. 고토코,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겠니? 알았어요. 아빠 있잖아요. 아빠 수명이 앞으로 한 달이래요. 그런가? 이제 그만큼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거구나. 고토코, 미안하지만 미아루한테 연락해서 병원에 좀 와달라고 해줄 수 없겠니? 알았어요. 나는 아버지의 부탁대로 미아루 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는지 3일 후 언니네 부부는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아빠 괜찮아? 걱정했단 말이야. 정말입니다. 걱정했습니다, 아버님. 둘 다 오랜만이구나. 사실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유산 분할에 대해서 할 말이 있기 때문이란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들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야, 아빠? 이봐 미아루. 아버님 걱정을 하는 게 먼저지. 그래서 몇 %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둘은 아버지의 입에서 유산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자신들이 받을 금액에 대해서 아버지를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기대의 눈초리로 보는 둘에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줄 유산은 내 예금의 3분의 1에 집과 뒷산의 토지, 예금의 3분의 2는 고토코네에 줄 거다. 뭐? 아빠, 왜? 나 장녀야. 보통 최저로 유산의 반은 받을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언니니까 유산을 더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고. 진정하렴, 미아루. 동등한 상태라면 그렇겠지만 실제로는 어떠니? 너는 날 돌봐주기라도 했냐? 아니지. 나를 돌봐준 건 고토코와 료스케다. 너희들이 불평을 할 자격은 없어. 아버지에게 그렇게 한 소리 듣고는 언니네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있잖아, 바다에 가자, 바다. 이런 와중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언니? 아니지. 이럴 때야말로 가는 거야, 처제 료스케. 기분 전환이라도 하지 않으면 버티지 못할 거야.
료스케 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지 나한테 물어도. 괜찮아, 괜찮아. 고민할 거라면 가자. 그렇게 우리는 반강제적으로 바다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마실 거. 무슨 바람이 분 거야? 맨날 우리한테 마실 거 가져다 달라고 하잖아. 사실은 아빠한테 한 소리 들어서 조금 반성하고 있어. 아빠 말이 맞구나 하고 생각했거든. 그렇구나. 고마워, 언니. 하지만 이후에 우리들은 언니의 마음의 추악함과 강욕을 알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봐, 코토코, 일어나, 큰일 났어. 료스케 씨? 그 후 잠에 빠져버린 우리들은 깨어보니 바다 한가운데에 배를 탄 채 떠 있었습니다. 여긴 바다인 거야? 대체 어떻게 된 거죠? 확신은 없지만 아마 그 음료에는 수면제가 들어있었던 것 같아. 받은 음료수를 마시니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으니 말이야. 말도 안 돼. 하지만 굳이 왜 이런 짓을... 그렇긴 하네. 솔직히 이런 건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유산 분배가 원인이라고 생각해. 만약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유언장에 쓰여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상속권이 전부 처형내가 갖게 될 테니까. 거짓말.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말도 안 돼. 돈 때문에 친동생한테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하지만 믿던 안 믿던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노도 없었고 육지에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들은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포기한 그때 한 척의 어선이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봐, 당신들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이 앞은 위험하다고. 그렇게 우리들은 우연히 지나가던 작은 어선의 선장이신 안도 코이치 씨에게 도움을 받아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들은 일단 집에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언니네의 악행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언니네 부부의 유산 분할은 없던 일로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들은 언니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언니네는 유산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했으며 돈을 벌기 위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욕심은 화를 자초하는 법이 이런 거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받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조금은 쓸쓸해졌지만 조금 있으면 한 명의 가족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제까지 고마워요, 아빠. 아빠 목까지 우리들도 행복하게 살게요. 그러니까 지켜봐 주세요.